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엔비골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약간 일부 테마들, 뭐 이런 그 노벨상 뭐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이외에 뭐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, 그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제가 8월달, 9월달 집중적으로 이제 편입을 했었던 그 종목들의 이 결과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. 첫 번째 결과물이라고 한다면은 이 리가켄바이오에 대한 부분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.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8월 초에 시장이 급락이 나왔을 때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표기를 해놨습니다. 제가 이제 8월달, 9월달 두 번 공략을 했었는데 이 8월달에 이제 시장이 급락 나왔을 때 땡큐다 하고 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좀 삼았었고요. 그러면서 이제 또 목표가 달성이 됐었습니다. 자, 그리고 나서 또 9월달, 9월 9일일 겁니다. 시장이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좋은 기업을 또 살 수 있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이 ADC 관련된 그 기술 수출 관련된 이슈 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이슈가 붙어주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때 기준으로는 이미 50% 이상의 급등세가 나온 상황이고요. 이때 이제 9월 9일 날 편입을 하고 나서도 지금 40% 거의 40% 중반에 가까운 이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뭐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이제 사실 펀더멘털 관점에서 뭐 기업의 가치를 평가를 하고 이 종목을 뭐 어디까지 바라보겠다, 뭐 퍼가 어떻다, EBITDA가 어떻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자리는 이제부터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. 시장 자체에 대한 부분들, 특히나 뭐 매크로나 아니면 전반적인 이런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섹터 내에서 좀 부족하다면은 뭐 가던 종목들이 더 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추세 추종 매매라 관점에서는 우선 조금 더 가격대를 상방으로 좀 열어두고 익저가 잡아두고 나서 가는 전략이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5차 목표가 말씀 좀 드릴게요. 12만 8천 원까지 조금 더 보고요. 대신에 익저가는 요 11만 원 가격대 이탈하지 않으면은 그냥 끌고 가는 전략.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울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한 상황에서는 사실 지금 신규지지면 안 됩니다. 이미 늦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제가 뭐 공개방송이나 이런 자리에서도 차라리 이런 너무 급등해서 무서운 종목들 같은 것보다는 뭐 차라리 좀 바닥 구간에 깔려있는 제약주들 전통적인 제약사들이나 뭐 바이오시밀러 관련된 종목 이런 애들이 차라리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저는 좋은 자리, 안정적인 자리에서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좀 상승 흐름 자체는 뭐 이탈하지 않으면서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리뷰할 종목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해서 좀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. 퓨처캠.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동그라미 친 부분 눌렸을 때 샀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저는 눌림목 공략을 좋아하고요. 뭐 바닥 구간에서 또는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좀 가고 있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 이 종목을 편입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국내 일부 병원에서 이 노바티스의 플루빅토 이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도입을 최초로 시도를 했다라는 부분들, 그러니까 도입을 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관련해서 이 동사의 또 이 후보물질 자체가 이 플루빅토보다 효능이 조금 더 임상 결과에 따르면 좋다라는 부분들이 이 방사성 의약품 시장 이게 이제 앞으로 좀 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공략을 했던 거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35% 정도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역사적 신고가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는 말에서 내리지 말자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. 대신에 달리는 말에서 무조건 내리지 않겠다라고 고집하다가 수익 다 뱉어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뭐 어떤 익절가를 잡아두고 나서 이탈하지 않으면 끌고 가면서 추세를 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우선은 4차 목표가 31,500원 계속해서 역사적 신고가 갱신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둔 상황에서 익절가는 24,000원 가격대 이 가격대에 이탈하지 않으면은 좀 홀딩 전략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리뷰할 종목 에이프릴바이오입니다. 자,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뭐 리가켄바이오도 마찬가지고요.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이 바이오 베타와 관련된 종목들. 여기서 말하는 바이오 베타라는 거는 기존에 있던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뭐 제형 변경을 통해서 이런 편의성, 이 복용에 대한 이런 이렇게 편의성을 좀 높여준다거나 아니면 효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SC 제형 변경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이슈가 좀 받았다면은 결국에 지금 이 에이프릴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이 사파 플랫폼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것도 사실 최근에 눌렸을 때 10월 4일 날 편입을 했던 거거든요. 대신 중요한 거는
이 박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오늘 장중에는 좀 터치를 하면서 돌파를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, 뭐 알테오젠이나 아니면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좀 차익 실현들이 나와준다면 이 종목도 약간 조금은 무거울 수는 있다. 그래서 대장주 어떤 종목이 지금 시장을 이 업종을 주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2차 목표가 당연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7,500원 2차 목표가 잡고요. 대신에 입절가 22,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외에도 뭐 사실 리뷰할 종목 많아요. 뭐 GI 이노베이션도 지금 급등세에 나와주고 있고요. 뭐 ABL 바이오도 급등세에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시간적인 부분들 부족하다 보니까 뭐 추후에 공개 방송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 리뷰할 종목 데모. 예. 데모라는 종목이고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바로 언제? 어제. 근데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부분들이 뭐 사실 뭐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라는 관점도 있겠지만 자, 지금 이 금리 인하, 우리나라도 오늘 금통위에서 3년 몇 개월 만에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들, 부동산 경기에 대한 이런 개선 흐름들이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. 이 트럼프 하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, 뭐 단순하게 테마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이 트럼프가 과거에 이제 당선이 되고 나서 실제로 미국에서 이 캐터필러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 이외에도 진성 TC가 거의 2016년도 이후에 300%가 이상이 갔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만 바라볼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뭐 트럼프가 되던 뭐 해리스가 되던 저는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지속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계 쪽에 대한 이런 가능성과 주목은 지금부터도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워낙 밑에서 잘 잡아놨기 때문에 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하루 만에 거의 지금 뭐 7%, 8%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었거든요. 2차는 1,500원 우선 잡고요. 이게 뭐냐면 워낙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우선 1,500원 잡아놓고 예, 익절가는 9,400원 우선 잡아놓고 나서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은 예,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입니다. 자, 현재가부터 말씀드릴게요. 2,710원이고요. 종목명은 SG라는 기업입니다. 뭐 여러 가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좀 있겠지만 사실 대장이라고 한다면은 뭐 SY 스텔텍이나 아니면 SG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실제로 이 중소기업들, 조금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 중에서 이 우크라이나 현지에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 SG가 있습니다. 뭐 최근에 이 포스코 그룹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이 도로를 복구하는 사업에 같이 좀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철강으로 강한 이 우크라이나 지역 내에서 철강 업체로부터 그 원료를 또 공급받는 뭐 MOH가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워낙 우크라이나 재건 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설기계 섹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종목은 많이 떠 있기는 합니다. 그래서 철저하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준비한 자료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은 저점에서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종목이지만 우선 우리가 테마성 종목들을 투자를 할 때 특히나 트레이딩을 할 때는 우선 대장주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그리고 최근에 좀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조정세가 좀 나오던 상황에서 이제 저점에서 파동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부담은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정도의 자리에서는 좀 공략을 해보겠다. 대신 이런 종목들은 중기적인 관점에서 뭐 투자의 관점보다는 약간 펀더멘탈적으로 바라보시기보다는 요거는 철저하게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자료 바로 보면서 왜 제가 이 건설계 섹터에 대해서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 잘 정리를 했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일렉션 포커스트가 있습니다. 이 트럼프의 이 폴리마켓이라는 베팅 사이트에서 이 해리스 후보와의 격차가 제가 어제도 사실 이 숫자를 보여드렸거든요. 더 벌어졌습니다. 특히나 이 경합 지역, 이 스윙 스테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스벨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. 뭐 선벨트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좀 우위를 보였던 게 러스벨트 쪽인데 최근에 이 트럼프가 조금 더 이쪽에서 좀 선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특히나 뭐 마찬가지로 뭐 해리스 후보도 마찬가지로 이 주택 공급을 앞으로 늘리면서 그 주택 가격을 잡겠다라는 공약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뭐 사실 누가 되던 간에 저는 이 건설계 섹터에 대한 관심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면 해리스보다는 지금 트럼프의 시장의 이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돼 있는 만큼 이 트럼프 관련된 또 미국 기업 주가가 지난번에 또 급등을 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좀 맞물리면서 최근 해리스보다는 트럼프의 흐름 자체가 조금은 더 강하다. 특히나 11월 달 이제 거의 첫째 주 정도 되면은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10월 첫째 주가 지나가고 나서 거의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각 후보별로의 정책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이슈와는 앞으로 주목받을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구간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
자, 그리고 이제 과거의 이슈는 이겁니다. 그러니까 이 콤비나트라는, 이 페로니케 콤비나트라는 요구에서 이제 MOU를 맺었는데 원재료 공급망 뭐 추가로 확보를 하는 뭐 MOU 체결을 했다. 그러니까 현재 업체로부터 이 아스콘에 들어갈 수 있는 원재료 자체를 또 공급받을 수 있는 MOU 체결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트럼프 후보가 만약 본인이 당선이 된다면 바로 우크라이나 종전 시도하겠다. 그리고 이전에 한번 트럼프 총격 사건이 있고 나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 발언을 보면은 지금 트럼프 후보가 만약 대통령 됐었을 때 뭔가 지원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 우려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간에 지금 테마성도 있겠지만 추후에 건설계 섹터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좀 흐름이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고요. 최근에 SG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또 수혜 기업으로서도 또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이슈가 맞물린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자료 볼게요. 자, 그리고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8개월 만에 0.25%, 25bp 전격 인하를 했습니다. 결국에 우리가 이제 그동안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나 이 중국 증시 최근에 분위기 나쁘지 않았잖아요.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강도 긴축에 대한 완화 움직임, 뭐 공격적인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과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좀 증시를 버텨주게 하는 요소였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12일 날 또 경기 정책 관련해서 재정 정책 관련된 이야기 나올 겁니다.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중국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또 건설계 섹터에 대한 관심과 또 미국의 또 대선 이후에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들, 뭐 인도도 마찬가지 여러 국가들 여러 가지 이슈가 지금 건설계 섹터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결국에 금리 인하 됐었을 때 수혜받을 수 있는 업종은 건설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. 이렇게 포인트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가격 전략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선은 3,080원 목표가로 잡고요. 손절가 2,400원인데 좀 떠있는 종목인 만큼 트레이딩 관점인 만큼 손절가와 목표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공개 방송은 없고요. 주말에 만약 공개 방송하면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 자세한 일정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